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재호입니다. 외국인들이 21일 동안 5조 원 순매도 이후에 바닥을 짜고 다시 이제 2조 원 순매수하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 섹터가 초강세를 보였죠. 최근 한 2, 3일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본격 랠리 시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제 그 본격 랠리 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특히 주도주 격인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DB하이텍이 더 주도주에 가까운 것 같아요. DB하이텍, 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SNS텍, 솔브레인, 원익 IPS, 테스, SF 반도체, 특히 이제 SNS텍, 솔브레인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국산화 수혜주인데 일본하고 이제 관계가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그 국산화 수혜주들은 강력한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원익 IPS, 테스, SF 반도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단기 조정 구간에 접어드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 한 중반 이후서부터는 다시 또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이번 주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오후 2시서부터 5시에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강의를 개최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내년도 농사는 다음 주 초 정도면 거의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각오로 저희가 또 강의를 준비했고요. 여하튼간에 이제 깊은 논리 그리고 이제 명확한 어떤 그 전망으로 강의를 준비했으니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본격 랠리 시점 한 3달 정도로 나눴는데요. 일단 요 아래 빨간색 보시면은 1차적으로 이제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차적으로 최악에는 이제 10일 이동평균선까지도 조정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우리가 5일선 기준으로 우리가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따 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하튼간에 외국인의 순매수 기준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요.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5조 원 순매도 이후에 지금 2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뭐 6만 4천 계약 이상을 순매수하는 것 같아요. 굉장한 힘을 느낄 수 있는 건데 결정적인 논리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는 조정 파동이었어요. 조정 파동인데 외국인 지금 순매수 전환되는 지금 이어지는 파동은 상승 충격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이 5조 매도했는데 5조 원 이상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흐름으로 한 10조 원 정도까지 외국인들이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려면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하튼간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2021년까지는 순매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도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19년, 20년, 21년 3년 지속된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아울러서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순매수 규모는 1차적으로 이제 지금 2조 원을 매수했으니까 최소한 3조 원 이상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도 3조 원 매수, 이게 단기적으로 보는 거죠. 최소한 3조 원 이상이니까 의외로 조정이 짧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5조 원을 매도할 때는 패시브 펀드 중심으로였어요. 패시브 펀드라는 것은 거의 뭐 프로그램 매도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액티브 펀드는 이제 사람 감정이 개입되는 거죠. 또 공격적인 거죠. 액티브 펀드 중심으로 매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2조 원에서 끝일 일이 아니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언제까지 매수하느냐. 외국인들이 21일간 순매도했으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21일 이상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보자는 거죠. 그 이유는 또 우리가 그때 가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 여하튼간에 제가 요즘에 저희 회원분들도 그렇고 유튜브 방송에서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지금 어떤 이성이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게 아니고요. 야성입니다. 야성, 용기. 어제는 제가 깡다구라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기다렸다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물리더라도 여기서 사는 게 낫습니까? 여기서 추가적 조정이 없이 바로 튀어버리게 되면 살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명한 판단이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잘 해석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같은 강연장에서는 제가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줄 보면 이제 1차로 5일 이동평균선, 최악의 이제 10일 이동평균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5일 이동평선 하면 이제 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동평선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중요한 이론이고 그 마티 슈발츠라고 제가 가끔가다 인용하는데 그 마티 슈발츠라는 미국의 대명인이죠. 그분은 모든 주식의 비밀은 이동평선 안에 숨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5일선이라 하면 우리가 일주일이죠. 일주일 동안 평균 가격의 무빙 에버리지죠. 움직임이죠. 즉 주가가 5일선 위에 있다는 것은 최근 5일 동안에 산 사람들의 평균은 남아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주가가 5일선을 깼다, 5일선을 이탈했다는 것은 최근 일주일 동안에 산 사람들의,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은 손해를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5일선 정도 살짝 깨더라도 그 정도 전후에서 조정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다시 랠리로 전환되는 그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악의 11이동평선인데 11 이동평선은 생명선과 같습니다. 왜 11선이야? 이게 이동평선이라는 게 획일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 이동평선 안에 딱 100% 정답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논리를 들어보면 좀 잘 영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지금 국산화 수혜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강하죠, 굉장히. 오늘 초반부터 버벅거리지 보려고요. 국산화 수혜주들이 논리는 뭐냐면, 국산화 수혜주들은 외국인이 팔기 이전부터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팔면서 또 빠졌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IT 섹터 내에서 가장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고요. 공통점이 뭐냐면 조정을 받는데 거래가 급감하면서 조정을 받았다.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상승 반전되면서 그동안 하락한 거에 따른 어떤 반동의 어떤 파동이 전개가 된다고 보는 거죠. SNS 텍이 오늘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브레인이 더 낫다고 보는데 SNS 텍은 먼저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가볍죠. 손해보고 파는 물량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볍다고 본 거죠. 이것도 우리가 주도주 논리를 해석해보면 SNS 텍이 맞아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솔직히 고백을 했지만 자료가 별로 없어요. SNS 텍은. 그래서 조금 이제 접근하기가 좀 난해하다고 보는 거죠. 자, 기타 이제 삼성전자하고 밀접한 종목들, 원희가 IPS, SFA 반도체, 테스, 삼성전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어찌 보면 이제 친동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기.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소개해드렸던 자료인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주가와 실적과의 상관관계. 큰 틀로 보자면, 지금 빨간색이 주가고 파란색이 실적이죠, 실적. 그러니까 실적이 주가가 먼저 바닥을 찍고 올라가요. 근데 그 구간의 실적은 계속해서 안 좋아집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2019년도 올해 예상 실적이 당연히 작년보다 훨씬 못하죠. 그런데 주가는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여기 표시를 해놨죠. 2021년까지는 강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주가는 꺾이는데 2021년 이후에도 실적은 계속해서 좋죠. 실적의 절정기는 2020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삼성전자가 신고가 돌파하고 8분음선, 9분음선 이런 데 가서 우리가 흥분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긴가민가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승부를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또 만든 자료인데, 하여튼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이 2016년이라고 보는 거고, 상승 충격 1파동, 2파동, 지금 상승 충격 3파동인데, 상승 충격 3파동이 1파동이나 5번 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동은 57,000원, 역사적 고점이죠. 57,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조정 오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설프게 우리가 야 이게 더 빠지는 거 아니냐, 너무 과열이다. 이런 논리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저 역시 마찬가지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4차 산업의 어떤 4차 산업의 혁명적 흐름과 같이 한다고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파동, 3번 파동, 5번 파동 비율기를 본다면 1번 파동의 기울기가 1이고 3번 파동이 1이라면 5번 파동이 제일 길다는 거죠. 1대 1대 2. 그리고 1번 파동이 1번이고 3번 파동이 의외로 긴다면 5번 파동은 1번 파동하고 같은 이제 수익률입니다. 같은 비율이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파동이 2고 3번 파동이 갑자기 상승의 크기가 줄어버려요. 그러면 3번 파동도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대 1대 1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1번 파동, 이번 3번 파동은 1번 파동은 같은 비율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건 숙제로 여러분께서 한번 목표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깜빡 잊었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구독자분들이 조금 느는 추세인데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가장 어떤 에너지 원천이라고 보는 거죠. 더 나은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이 좀 꼬이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발음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표시되는 거는 보면은, 지금 첫 번째, 맨 위서부터 보죠. 맨 위는 이제 10일 이동 평선입니다. 10일 이동 평선. 10일 이동 평선은 뭐냐면요. 한번 계산해 보죠. 1, 2, 3, 4, 5, 6, 7, 8, 9, 10. 이번에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순매수 전환하기 시작한 날짜하고 거의 일치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11선을 깬다면은 최근 일주 동안, 최근 2주죠. 열흘 동안에 산 사람들의 평균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이죠, 최악. 그게 이제 대략 한 54,000원 초반이 되는 거죠. 그것도 10일 이동평 가격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하튼 두 번째 그림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오전 순매도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판 날이죠. 가장 많이 판 날. 그렇죠. 그때가 굉장히 강한 저항선인데 요번에 그 돌파 갭으로 그냥 한 번에 제껴버리죠. 그 가격들. 역시 대량거래 수반과 함께. 굉장히 이 갭하고 이 가격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격입니다. 의미가 있는 갭이고, 뭐, 닥게다 3015는 게 있어요. 10, 20, 30 나온 주가가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는데, 지금 그 흐름으로는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이거를 감안하자는 거죠. 과거의 어떤 그 사케다 논리로 접근하기는 뭐 사실 그 말도 안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1차적으로 이제 5일선에 마무리 진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전략을 구상해 드릴 것이고, 여기서 물리면은 최악의 11선은 깰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이제 그 글로벌 어떤 대외적인 불확성으로 마켓 충격으로 빠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깰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산화 수혜주로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DB 하이텍하고 이제 DB 하이텍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이 자료 다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차트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가 이제 SNST이고 솔브레인인데 내년에 이제 그 우리가 뭐 5G도 내년에 특히 이제 상반기에 해외향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물려 있고요. 카메라 모듈도 제가 솔직히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2021년도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나 2020년은 핵심 동력, 그 섹터 내에서 핵심 어떤 그 선도 테마로 등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 중심에 SNS텍이 있고 이제 그 솔브링이 있다고 보는 거고, SNS텍이 오늘 솔브링보다 훨씬 강세인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역으로 주가가 못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전 매물이에요. 대기 매물. 그런데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본전 매물, 대기 매물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경계 매물 혹은 이익 실현 매물 이런 것들만 출연하는 거죠. 아래 솔브레인 보시면 솔브레인도 지금 역사적 고점입니다. 여기가. 근데 솔브레인은 아직 역사적 고점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물 압박이 좀 강한 거예요. 그러나 솔브레인은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여하튼 간에 IT 섹터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산화 수혜주 섹터들 그쪽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항상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밀접한 종목들 삼성전기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삼성전기도 카메라 모듈하고 가까워요. 근데 이제 뭐 MLCC도 있고 PCB도 있고 다양하죠. 비중은 좀 작죠. 그거는 이제 감안하시고, 삼성전기가 올해 실적이 안 좋고 내년 이후에 그 턴어라운드 되거든요. 삼성전기가 월봉으로 오시면 그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기 특히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소형주로 우리가 100% 먹는 것보다 대형주로 안정적으로 50% 먹는 게 저는 그게 훨씬 더 낫다고 보는 거죠. 자, SF 반도체 일단 그 요날이죠. 요날 장대 양봉 거래 터지고 장대 양봉 나오는 이날 때문에 사실 조정을 받는 거죠. 조정 받는데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흐름으로 보자. 흐름으로 기세로 보자면은 뭐 다음 주 한 초중반 정도면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자, 그다음에 왼쪽 좌하단이 이제 원익 IPS고 우하단이 테스인데 테스가 더 세죠. 왜냐하면 테스가 전 고점을 더 강하게 돌파했어요. 이게 힘이 좋은 거죠. 단기적 힘은 테스가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궁극적으로는 원익 IPS가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익 IPS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한 거죠. 자, 3일 연속 삼성전자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흔들리니까 빠지는 거고, 삼성전자가 오르면 얘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죠. 지금 3일 조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원익 IPS 괜찮습니다. 여러분 워낙 아래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아직 시세 초입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익 IPS, 뭐 테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어야 된다는 논리가 뭐냐, 그 최악의 앞서 이제 최악의 상태를 얘기했는데 최악의 10일 이동 평균 가격까지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자는 건 뭐냐면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이 이제 역사적 고점 부근에 와 있어요. 물론 다이렉트로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요. 확률은 좀 작지만 다이렉트로 돌파할 가능성에도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 제일 좋은 전략은 뭐냐면 좀 물려있는다 생각하는 물려있는다. 그걸 우리는 못 참는 거죠. DB하이텍의 월봉입니다. 예전에 2005년도죠. 2005년도에 28,000원 최고점. 여기에 따른 부담감인데 공교롭게 삼성전자하고도 일치하는 거죠.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월봉을 보시면은, 자, 월봉 보시면은 역사적 고점에 거의 근접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 이제 DB하이텍도 그렇고 삼성전자 그렇고 역사적 고점이 지금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이 좀 불가피한데 우리가 4차 산업 흐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짧은 조정에 대비를 하자는 거죠. 10일까지도 물론 조정이 들어올 수 있으나 11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5일이동 평균,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5일 동안에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대 부근에서 우리가 한번 1차적으로 승부를 보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한다면 현재 가격대에서 한 50% 정도를, 만약 매수 관점이라면 현재 가격대에서 한 50% 매수하고, 그 다음에 뭐 11선 부근까지 온다면 나머지 물량을 또 추가로 뭐 물타기 개념이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DB하이텍 보도록 하죠. DB하이텍도 앞서 이제 본 것처럼 2005년도죠. 2005년도 역사적 고점에 돌파, 역사적 고점에서 지금 저항을 받는 모습이죠. 뭐 아직까지 저항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자, 여하튼 간에 지금 4일 전에 이 거래가,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뭐 400만 주로 했는데 300만 주는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건데요. 300만 주면 굉장히 제법 많이 나온 물량이거든요.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많이 못 올라가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다음 주 한 중반 정도 때까지,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더 옆으로 좀 거래를 좀 줄여주면서 세워준다면 더 좋은 어떤 계획이,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이닉스는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바로 앞전 고점이죠. 좀 너무 짧게 좀 보도록 할까요? 최고가가 지금 역사 고점이 이제 97,700원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역사적 고점이 살짝 좀 걸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DB하이텍도 살짝 걸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마저도 지금 역사적 고점에 지금 근접한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적당한 흔들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1차적으로 5일선에서 가급적 승부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2차적으로 만약에 추가로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10일 이동평선을 깰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는 거고요. 10일 이동평선이라면 한 일주 정도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파를 해준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고, 이번 상승은 앞전에 지금 외국인 5조 매도 이후에 랠리가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그 랠리보다 좀 더 강력한 랠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특히 이번 주 강의는 중요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